모든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카입니다. 여러분 혹시 콜포비아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콜포비아. 말 그대로 전화 공포증이죠. 전화 통화를 어려워하고 기피하는 현상을 콜포비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화 통화보다는 이 문자나 모바일 메신저, 이메일 같은 걸로 소통하는 게 더 편한 거죠. 이런 콜포비아가 있는 사람에게는요. 어떤 분들은 그게 뭐야, 전화가 왜 무서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특히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라면 더욱더 이해가 안 가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인들은 오히려 문자로 이렇게 주고받는 것보다 전화 통화 한번 하는 게 더 편하실 거니까요. 1990년 초반에는 삐삐나 핸드폰이 없었죠. 이때는 우리가 무조건 전화를 해서 소통을 해야 했기 때문에 낯설거나 모르는 사람하고 통화하는 게 그닥 어렵지 않았어요. 뭔가 자연스럽고 이제 익숙한 거죠. 저도 초등학교 때 친구랑 이렇게 통화를 하려면 친구 집에 전화를 해서 친구 부모님이 이제 전화를 받으시면 저 누구 친구 누군데요? 친구랑 이렇게 통화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모르는 어른하고도 통화를 아주 자연스럽게 하곤 했었죠. 다른 선택이 없었으니까 그랬죠. 요즘은 어떤가요? 요즘은 안부 전화하는 거 대신에 사진에 뭐 좋아요 꾹 눌러주거나 그냥 이모티콘 하나 날려주거나 손가락 버튼 하나로 문자나 메신저 같은 걸로 간단하게 멘트를 날리거나 하는 경우가 많죠. 굳이 통화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심지어 음식 배달하는 것도 주문을 하려는 곳에 배민이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음식 주문도 하지 않는 사람도 요즘에는 많다고 합니다. 이유는 그냥 통화하기 싫어서죠. 워낙 또 바쁘게 사는 세상이다 보니까 괜한 에너지를 쏟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매장이나 식당에 전화를 걸어서 이제 주문을 하게 되면 여기 뭐 어디고요. 아니 거기 말고 어디고요. 101동이 아니라 뭐 102동이고요. 음식은 뭐 배달해 주시는데 현금 아니고 캐시고요. 어떻게 조리해 주시고 또 뭐는 제가 알레르기가 있어서 좀 빼주시고 일회용 수저 젓가락 필요 없고요. 뭐 이렇게 말하는 게 귀찮고 이제 불편한 거죠. 그냥 배민 키면 사진으로 이렇게 보면서 딱딱딱 이렇게 고르고 결제하면 끝이니까요. 괜한 시간과 감정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건 음식을 시켜 먹는 사람도 그렇지만 음식 가게 사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혼자서 요리도 하고 주문도 받아야 한다고 하면 바빠 죽겠는데 통화까지 하려면 힘들잖아요. 배달 실수도 하게 되고 이렇게 음식 하나 시켜 먹으려고 해도 우리 통화를 이제 안 하는 이런 세상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낯설거나 모르는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 자체가 불편하게 돼버린 거죠. 이런 게 바로 콜 포비아예요. 저도 사업상 이 상담 전화를 이제 받아야 되는데 받기 전에 네이버 폼 같은 양식을 통해서 상담 전에 필요한 정보를 먼저 이 텍스트로 해서 받아두는 거를 선호를 합니다. 그래야 서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니까요. 특히 우리 한국인에게는 이 한국 언어의 특성상 존댓말이라는 게 있잖아요. 다른 나라 언어도 일종의 존댓말이라는 게 있지만 한국어처럼 이렇게 복잡 심오하지는 않죠. 한국인은 나이하고 지위에 따라 말을 이렇게 다르게 해야 하고 말 실수를 하지 않을까 항상 조심스럽게 말을 하죠.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를 하기 전에 항상 이제 묻는 말이 있죠.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이렇게 이런 거를 묻죠. 그래야 내가 어느 정도 말의 스탠스를 취할지, 존댓말을 할지 결정을 할 수 있으니까요. 제 아내 같은 경우도 이제 제 아내도 외국인인데요. 제 아내는 이 점이 한국어를 배울 때 가장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Let's have dinner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뭐 직역하면은 쉽게 저녁 먹읍시다잖아요. 저녁 먹읍시다. Let's have dinner 이거잖아요. 그런데 시부모님께
저녁 먹읍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못 하는 거죠. 뭐 식사 드시겠어요? 하시겠어요? 아니면 뭐 진지 잡수세요? 뭐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 거니까요. 심지어 외국인이 아닌 요즘엔 한국 사람들도 이 존댓말 하는 게 헷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디 백화점이나 식당에 가면 뭐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 어디냐고 여쭤봤을 때 화장실은 이쪽이세요. 옷을 물어봤을 때 찾는 옷은 없으세요. 커피를 주문하면 커피 나오셨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는 뭔가 대접을 받고 있는 것 같지만 뭔가 어색하죠. 화장실이나 옷이나 커피 같은 거는 이제 사람이 아니라 사물이잖아요. 사물인데 이 사물을 존대하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화장실은 이쪽이세요가 아니라 화장실은 이쪽입니다. 찾으시는 옷은 없으세요가 아니라 옷은 없습니다. 커피 나오셨습니다가 아니라 커피 나왔습니다. 한국인도 헷갈려 하면서 사용하는 이 사물 존대라는 것도 있는데 외국인이라면 오죽 어렵겠어요. 우리말은 이렇게 좀 복잡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서도 어떻게 보면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특성상 한국 사람한테는 전화보다는 문자 같은 게 편한 것 같아요. 이런 한국 언어의 특성이 있고 또 한국 문화의 특성이라는 게 있어서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는 전화를 하는 것보다 문자나 메신저, 텍스트가 더 편해졌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대화를 할 때는 우리가 말을 할 때는 바로바로 리액션도 해야 되고 대응도 해야 되지만 이 문자나 채팅을 할 때는 우리가 잠시 멈출 수도 있고 생각할 여지를 아니면 뭐 그런 여유를 가질 수 있으니까 좀 더 이런 텍스트가 더 편한 거죠. 그리고 또 요즘에는 전화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뭐 문자로 보낼 때는 기호나 이모티콘 같은 걸로 뭐 때로는 이제 길게 할 말을 간단하게 서로의 감정을 손쉽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인의 이런 사회 심리적 특성 중에 관계주의라는 걸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관계주의를 중요시 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이제 그런 부차적인 자기 검열을 하면서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화보다는 문자나 메신저가 더 편해진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전화나 문자 이런 메신저가 더 편해졌어도 누군가와 이제 소통을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만나서 이 눈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거고. 자연스러운 게 뭐냐면 자연스러운 건 우리 왜 해가 뜨고 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많이 걷는 게 자연스러운 거고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글을 많이 읽고 쓰는 게 자연스러운 거고요. 소통은 직접 만나서 눈을 바라보면서 대화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뭐 되게 하나마나한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한국인은 이 격식이라는 걸 따지죠. 여러분 그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선다라는 책에서도 나오는 말인데요. 아직도 이 유교 문화에 젖어 있는 우리 한국인은 말을 한마디 하려고 해도 존댓말을 이 나이에 따라 이 계산기로 두드려가면서 이야기하곤 합니다. 가뜩이나 말하기 어려운 이 한국 사회에서 그리고 가뜩이나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 우리가 울고 싶은 우리 시대의 젊은 층에게 어떻게 보면 울고 싶을 때 딱 맞춰서 꼬집어준 격으로 이때 스마트폰이 때마침 등장한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뭐 아주 땡큐죠. 그리고 이젠 앞으로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된 거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코로나19가 겹쳐서 코로나19를 통해서 여기에 정점을 짓게 만들어준 거죠. 만나서 말로 대화하면 안 되었고 오히려 비대면으로 소통하는 게 그 당시에는 그게 미덕이었고 권고사항이었던 시절을 우리 모두는 겪었으니까요. 근데 앞으로 제2의 코로나가 오지 않는 이상 우리는 누군가와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걸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 하버드 대학에서 역대 최장 기간에 걸친 인생 연구를 통해 내린 결론이 있는데 이거는 다음 영상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